위기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첫 전기차 방전을 경험한 김주석입니다. 주행 중에 그런 건 아니고요. 세워놓고서 유튜브 보다가 어디서 세워놓고? 주차장에서 세워놓고서 유튜브 어떤 보다가 주차장?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 주차장에서 집 들어가기 싫으셔서? 집에 못 들어가시는 그런 것까지 묻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건강검진 다녀온 김나연입니다. 수면 마취 안 했는데 수면 마취한 것 같아서 오늘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 방송 중에 당 떨어지고 자주 아픈 김나연 선생님이랑 일하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네, 저희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맞아요. 네, 팟빵을 통해서 첫 후원자가 발생했죠. 자.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팟빵을 통하셔가지고 15회 유엔에서 펼쳐진 그레타 툰베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극과 극 연설편을 들으시고 1,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어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1,000캐시면 그러면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고. 마음이 중요한 네. 환산이구나. 네, 그리고 또 이제 팟빵에서 또 수수료를 22% 떼요. 22%. 네, 팟빵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요. 이 에피소드가 또 이제 저희 또 에피소드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에피소드잖아요. 지석쌤이 이제, 눈물을 흘리실 뻔했던. 맞아요. 저희 좀 눈물을 흘리셨죠. 회사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석쌤의 눈물은 후원을 부른다. 네. 제가 제 재미를 위해서 현금을 바꾸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 듣고서 후원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저도 듣고서 너무 재밌었고 좋았는데 후원하다가 막 클릭하다가 뭐가 복잡하고 막 이러면은 그냥 말아버리는데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이분이 또 댓글 한번 달아주셨는데 김재선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매번 새롭고 충격적인 내용에 놀랍습니다. 75년생이신 지석쌤께서 고3 때 알게 되신 내용을 저는 그레타 툰베리 연설 보고 이제 알았네요. 그 심각성을 우리 주위에 몇 분이나 아시련지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방송해 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또 NGO가 이제 후원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기후 변화 관련 방송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혹시 후원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희 중간중간에 방송으로 안내되고 있죠. 네. 방송 CF 모델이 누군가요? 내레이션 녹음하신 분이? 모르겠어요. 네. 이제 좀 들으면 아실 텐데. 네. 김나연 선생님이 이제 1인 여러 역할 하셨죠? 네. 건강하실 때. 좋은 일 하셨었죠. 네. 거기는 22% 수수료를 안 떼니까. 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른 분의 또 댓글도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은 애청자시죠? 캣데디 책사 공갈량님이 17화, 18화 연장 듣고 나니 이제 연달아서 들었다는 얘기죠. 네. 아주 작은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정말 작아요. 네. 기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현숙님, 김지성님의 티키타카 합동방송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이거 좀 방송 굉장히 어렵죠. 이거 거의 무한도전 유재석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방송 그렇죠. 작정리. 저희가 또 방통위원장을 모시려면. 근데 또 이제 방통위원장님이 보셨더라고 이걸 보고 기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티키타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제 지속 상사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다른 모습. 네. 유교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그렇죠. 기울었다면 똑바로 선 운동장이라고 해야죠. 그렇구나. 네. 저희 뭐 기울어요, 기울기. 사실 아까 깜빡한 게 있는데 이런 합동 방송 좀 우리 드림 오브 네이처님이 처음으로 진짜 후원을 해주셨는데. 저 이렇게 후원해주면 리액션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네. 각자 좀 준비해온 리액션 하나씩 펼쳐봅시다. 아까 했는데? 네. 저도 한 건데. 박수 친 거 다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변화를 하면 얼마냐 하다가 이제 나중에 또 반전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표정으로. 그거 아니지. 표정으로 리액션. 왜 인터넷 방송 안 봤어요? 리액션이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라디오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표정 보셨죠? 표정 말고 이제 멘트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직속 상사 아니에요, 지금 이탁 쌤. 네.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막 종용하고 막. 감자 하리보 이런 거 좀 해야지. 무리수 해가지고. 감자 하리보라뇨. 네, 그런 거 좀. 어머나. 그런 거 틱톡 댄스 하나 만들죠, 그러면. 다음까지 꼭 준비 좀 해오시고요.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또 저희 참깨님, 이분 이제 사시 연대기 통해서 오신 분인데 이제 댓글 달아주셨어요. 전 지구적으로는 기후변화,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소멸위기, 변곡점을 지나 6번째 대멸종의 시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달았는데 저희
멸종을 바라는 방송은 아니죠. 그렇죠. 멸종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고,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너무 절망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 멸종 네. 저항 방송이라고 저희 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기존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심각한 거를 모르기도 하고, 네. 알아도 말하기가 조금 네. 그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말을 안 한다고 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저희는 아무튼 얘기하고 나중에는 다른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막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다루고 약간 우울한 느낌은 좀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제 뭘 할까라고 좀 이렇게 가는 것이 건강한 그런 뭐랄까 정치자의 자세? 그렇죠. 예.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네. 예, 한번 이제 대응하자. 우리 북바살바 들어주시는 분들이면 이 시대의 진정한 교양인이시죠, 그죠? 네, 맞아요. 또 이 밖에도 이제 제주 말차 라떼님이 전기차 관련한 질문 또 달아주셨는데 그거는 또 이제 관련 코너에서 네.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요? 네, 답변 코너에서 우리 또 우리가 자랑하는 코너. 그럼 끝까지 다 들어야겠네. 그렇죠. 주간 전기차. 그리고 중요한 질문인데 진짜. 끝까지 네.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댓글 이벤트 한 거 또 네. 되게 많이 답장 오셨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오미카일 님이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네. 드렸는데 네. 그 이후로 네. 제가 아이디가 아니라 좀 실명으로 와서 네, 하여튼 몇 분 정도 오셨어요? 2분 더 오셨어요. 아, 그래서 세 분? 캡데디 책사 공갈량님이랑 이제 네. 다른 분 한 분 오셔서 총 3분 보내주셨거든요. 네, 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네, 보내주세요.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좀 응급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사실. 아, 네. 제가 급격하게 네. 당이 떨어져서 식은땀을 흘리고 깜짝 놀랐어요. 손을 떨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방송을 빨리 조금 마친 감이 있었는데 또 워낙 또 편집이 프로페셔널 하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그랬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IMF에서 낸 보고서면 사실 굉장히 비중 있는 내용인데 네. 저희가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그 소식 IMF 보고서 얘기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코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IMF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IMF가 낸 발표를 보고 그거와 관련된 보고서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로 바로 기후위기를 다루고 좀 약간 파격적인 이제 방법을 내놨죠.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인 방법, 각국 네. 재무부 장관들에게 요구하는 그게 뭐였습니까? 탄소세를 2030년까지 1톤당 75달러 정도를 부과해라. 우리 몸무게 한 50에서 70kg 정도, 40에서 70kg 정도가 우리한테 감이 오는 거지. 1톤, 그것도 가스가 1톤이면은 이산화탄소. 잘 감이 안 오죠. 네, 그 이산화가스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거가 감이 안 오잖아요. 탄소 1톤에 75달러? 그렇죠. 네. 네. 탄소 1톤을 쓰면 75달러에 이제 그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 이산화탄소에 1톤 정도면 도대체 뭐 얼마인가요? 근데 그거는 뭐 좀 네. 어렵고요. 네. 차라리 자동차를 한 대를 타면 네. 그냥 웬만한 차가 1년에 한 3.5톤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이 2017년 기준으로 7억 900만 톤이에요. 7억 900만 톤. 예. 그리고 만약에 75달러를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531억 달러가 탄소세로 부과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거를 원화로 바꾸면은 63조 원입니다. 와. 우리나라 예산이 내년 예산이 510억 정도 되나요? 517억? 뭐 이러니까 네.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의 탄소세가 붙어버리는 거죠. 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낸 자료를 보면 이게 사실 업데이트는 안 된 자료인데, 네. 2000cc급 이제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로 서울, 부산을 7번 왕복한 거, 휘발유로 476리터 정도를 쓰면은, 네. 이게 보통 이제 중형차 같은 경우에 이빠이로 채워달라는 말 요즘도 쓰나요?
하여튼 몰라요, 만땅. 저는 네, 만땅. 만땅. 만땅으로 기름을 한 7번 정도 채웠을 때 이 기름이 태우면 나는 이산화탄소가 1톤 정도 된다고. 엄청나네요, 이거. 거기에 이제 75달러면은 한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 정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금을 매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한 거니까 밀어붙여 볼게요. 네. 203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인다고 하는 게 정부 목표예요, 현재. 원래 그러니까 더 많이 배출했는데. 그렇죠. 7억 900에서, 그러니까 709에서 536으로 내린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탄소세가 48조 원, 그 다음에 사실 기후위기 대응하려면은 2017년 대비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러면 350, 100만 톤으로까지 내리면은 31.5조 원인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감축을 지금 목표보다 더 많이 줄여서 이산화탄소 줄이잖아요? 그러면 16.7조 원을 덜 탄소세를 부과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한 대충 5천만 원 나누면 네. 1인당 33만 4천 원을 덜 내도 되는 거죠. 탄소세를. 그러니까 사실 개인 생활에서 서울 부산을 9번 7번 왕복하는데 9만 원 더 낸다 이런 거는 대부분 사람한테는 아주 큰 부담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아니면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포스코나 이런 데라든지 산업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런 쪽은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예. 네. 그래서 사실 9만 원도 어마어마한 부담이잖아요. 얼마 전 맞아요. 뉴스 보니까 페루에서 지하철 50원인가? 올렸다고 좀 난리 네.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세금이라는 걸 사람들이 내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저는 부산, 서울 왕복하는데 9만 원 차이 난다고 네. 차를 덜 쓰게 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쵸.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가격 탄력성인가? 해가지고, 휘발유나 이런 거는, 비싸져도, 더럽고 치사하지만 쓸 수밖에 없다 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가격을 올려도 억제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워낙 세금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IMF에서 보니까, 이 나라는 75달러 적용해도, 휘발유 가격을 한 6%만 올리면 되겠는걸? 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 보고서에 들어있어요, 이게. 네. 예, 그래서, 6%라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 왜냐면 세금을 내가 저번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세금이 더 무서워가지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동네 살고 그런 얘기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련한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스토리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거나 일단 낸 다음에 다른 걸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피하려고 기후변화라는 호랑이를 지금 불러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호랑이 없으니까 멧돼지 설치고 쓸데없는 얘기네. 아무튼 토크 공회전. 내가 이번에 공회전 탁 선생과 한번 내가 네. 좀 다른 다이나믹을 가져보려고. 네. 그 세금 예민한 얘기는 조금 이제 밀어보고. 근데 한 가지는 네. 자 휘발유나 그쪽은 그래요. 네. 6% 올리면 된다고 나왔어요. IMF 보고서에. 네. 근데 석탄에 대해서는 220%를 올려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석탄을 많이 쓰는 한국전력 그런 발전 회사라든지 네. 포스코라든지 석탄 많이 쓰는 곳은 이제 사실은 이대로는 이제 기업 채산성 이런 게 완전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휘발유 쪽은 미국은 한 20% 높여야 된다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타격이 좀 약간 변화가 좀 적은 편이고 220% 올리는 석탄 쪽에서는 이제 정말 이대로 진행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IMF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제 탄소세를 막 내라 마라 이렇게 했는지 좀 보고서를 한번 열어봤어요. 살다 보니까 IMF 보고서를 저는 영어로 봤거든요. 네. 지구 온난화와 이렇게 일본 말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IMF 보고서를 보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이제 긴급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게 IMF가 이런 보고서를 내나 싶을 정도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해변이 침수되고 식자재 공급에 혼란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화석 연료에서 깨끗한 에너지로 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이제 전 세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분들한테 네. 이제 좀 준 거죠. 사실
권고죠. IMF가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그 방법 중 이제 하나로 이산화탄소, 특히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탄소세를 제안을 줬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정유소나 뭐 석탄, 광산, 뭐 처리소 이런 거에다 그냥 매겨보면 이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맨 마지막 말단에 소비세처럼 이렇게 붙여버리면 네. 각 국민들이 그걸 바로 좀 보잖아요, 이렇게. 네. 그 되게 이제 반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아예 맨 윗단, 아예 네. 석탄 캘 때부터 그냥 거기다 붙여버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치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 세금 올리겠다고 하면 이건 거의 막 표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쵸. 거잖아요. 떨어질 네. 수 있죠. 그것도 이제 제가 이 보고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저는 서머리 본 2페이지만 봤는데 저소득층이 더 세금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또 있고 네. 이제 아닌 경우가 있고 근데 중국과 미국은 저소득층이 좀 더 세금을 많이 영향받고 캐나다, 인도는 좀 적게 영향을 받는다는데 저는 이제 뭐 경제학적 내공이 없으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딱히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네 하나 생각 드는 거는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 복지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뭐 좀 더 뭐 내더라도 아무튼 뭐 돌아오는 게 있던지 뭐 이런 거 같고 미국이 의외로 복지가 되게 안 돼 있거든요. 그쵸 네. 출산휴가가 없어요, 미국은. 네. 뭐가 없다고요? 출산휴가 출산휴가요? 없어요. 유급 출산휴가 없어요. 출산휴가가 없어요? 없어요. 네. 출산이 예상되면 그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한 2, 3주 안에 빨리 아이 낳고 회복하고 세상에. 컴백해야 돼요. 무슨 일이지? 미역국도 안 먹어? 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는 보통 유럽하고 미국의 한 중간 정도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짧은 나마 출산휴가가 있다면, 미국은 없어요. 그래서 오바마 때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막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거기 상상, 되게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까 이제 세금 내는 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셨고, 네. 뭐 그거야 대부분 다 공유되는 정서일 텐데,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 대응 안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트루도 총리가, 네. 그 잘생긴 총리. 네. 뭐 제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 트루도 총리가, 네. 기후변화 대응하겠다고 내걸고서 뭐 처음에 당선됐고 네. 요번에도 그걸 내걸고서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조금 표가 약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탄소세를 더 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타리오주라는 곳에서는 이제 거기는 약간 좀 그 보수당이 이제 저기 집권하고 있는 당인데 그 지역인데 거기서는 이제 주유소에 네.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연방 탄소세 때문에 지금은 휘발유 1리터당 40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데 이게 2022년이 되면은 97원 더 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합법 이런 거 붙이는 게 선거 와중에 붙이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지고 막 싸우고 캐나다 3천만 달러를 가지고 온타리오주가 연방 정부랑 싸우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법적 투쟁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 세금 내기 싫어 나 이거 내가 왜 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야 이대로 가면은 우리 호랑이 네. 세금 피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좀 싸움이 붙었어요 캐나다에서. 아마 그런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F도 그렇죠. 보고서에 네. 이렇게 썼어요. 이 사실 세금 매기는 이런 방식이 사실 네. 뭐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 매기는 거가 뭐 그렇게 모두가 행복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기후위기는 현존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2030년까지 탄소세를 $75로 이제 올리면 네. 72만 5천 명 정도가 조기 사망자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72만 5천 명 정도가 자기 수명보다 좀 더 빨리 죽는 거야. 네네. 왜 빨리 죽을까? 지금 그러고 있죠. 질병이 그쵸, 또 많아지고 예측하지 못한 질병도 석탄 화력 생기게 발전소 되고.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나 이런 호흡기 다른 기후위기 질환이나. 때문에 이제 72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줄어들고 그럼 일자리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7년까지 1,100만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한 쿠바랑 벨기에 정도 인구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적지만 이게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 하면 뭐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고민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자리는 늘리면서 탄소 배출 낮게 가는 게 이제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일자리에 근무하시던 분들도 네. 사실 이게 아무리 급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뭐 네. 5년, 10년 안에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 사이에 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이 되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거에서 좋지가 않고 특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 쪽은 이런 탄소세가 매겨지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텐데 사실 재생가능 에너지 하자고 각 나라들이 말하는 건 각 나라의 그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의 안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기업 자체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재생가능 에너지로 바꾸는 게 답일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좀 더딘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견을 좀 많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면 뭐 일자리도 엄청 사라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제 고속철도를 많이 보급한다. 미국이 자동차의 나라 아닙니까? 네. 자동차로 모든 거를 다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고속철도 같은 거나 이런 걸 지면은 아무래도 좀 탄소 배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형? 줄어들죠. 네. 그런 것도 이제 큰 산업이잖아요. 그 지는 게. 그런 식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하는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이미 그 해외 한 200개 정도 기업은 네. 아리백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우리가 쓰는 전기는 다 재생에너지를 쓴다. 태양광이나 풍력이죠, 주로. 이미 똑똑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지금 탄소세가 나왔지만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태양광 풍력으로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늘어나요. 근데 석탄 발전소를 가지고 우리가 더 싸게 쓰고 있네 하던 기업들은 이 IMF가 권고가 받아들여져가지고 가격이 바뀌면 네. 사실은 훨씬 비싼 전기 써야 되거든요. 그 리스크 헤지라고 하잖아요. 투자 이런 데서. 네. 사실 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저는 경제적으로 전력 그리고 가격이 안정적인 공급에서도 훨씬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산업은 대부분 석탄 같은 거 많이 쓰고 전기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해서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지구 온난화를 그렇게 좀 개선하는 일자리는 별로 없고 네. 그거를 계속 나쁘게 만드는 일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뭐 돈 벌고 안정적이고 복지도 좋지만 이렇게 좀 그래도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나는 그냥 이럭저럭 살아라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고 엄청난 지구 위기를 막을 수 있어라고 하면 네. 월급을 같이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덜 받더라도 더 좀 만족스러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그런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네. 실제로 그린피스에도 그렇게 오신 분들 많잖아요. 네, 네. 또 갑자기 깨알 인사팀에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이 이제 우리가 세금 거두면 좀 싫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일까? 근데 IMF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IMF에서 하는 얘기가 예를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탄광 지역 사람들한테 석탄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네. 탄광 지역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 탄소세를 매긴 거를 집중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육성하라. 그리고 다른 세금은 당연히 좀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소득세를 뭐 확 줄인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부가가치세를 좀 낮춰준다거나. 그렇죠, 당연히. 네. 이제 무식하게 탄소세 걷는다고 하고 뭐 딴 세금 안 깎아주고 그러면은 뭐 가만 있겠냐? 그렇죠. 그쵸. 반발이 심하겠죠. 예, 월급 생활자 우리 진짜 정말 귀신같이 떼가는데. 여기서 또 네.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지난주에 네. 그 유럽 연합에서 오신 분들하고 무슨 뭐 정책 관담에 갔었는데 네. 네. 거기서 2050년에는 탄소세를 300유로로 본대요. 그러면은 그게 한 36만 원, 뭐 한 40만 원이거든요. 1톤당 얘기하시는 1톤당. 거죠. 예. 네. 그러면 아까 그 부산 왕복 뭐 이거에서 7번 1톤이면은 4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9만 원하고 좀 다른 차원이죠. 느낌이죠. 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 이게 유럽은 좀 정책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네.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인프라 견딜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요? 왜냐면은 편집할게요. 민망하니까. 아니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돼. 네, 네, 네. 무식, 네. 유식 아니 아무튼 뭐 네, 하여튼. 네, 저- 네. 근데 하나는 이제 그 300유로 얘기가 나오니까 네. 거기 가셨던 한국 분들 저도 좀 놀랬고 네. 혹 300유로 그거 진짜 감당할 수 있나 그랬는데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 근데 우리 목표는 이산화탄소 그 배출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2050년에 가면 1톤당 300유로
겠지만 양은 굉장히 적어서 실제로는 사회의 부담은 굉장히 적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탄소세를 높여서 주장창 계속 뭐 정부가 걷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아, 저렇게 내느니 내가 좀, 왜 세금도 왜 세금 회피 뭐 세금 뭐 이게 뭐 절세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적절한 부담을 주고 그 다음에 실제 목적은 돈을 걷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저렇게 내지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필요한 거 쓰면 되겠구나라고 가는 유도방인데 네.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산업계나 무슨 경제학자분들이 아 그 부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네. 뭐 어딘 따서 그냥 얘기해버리고 네. 그러면은 일반 시민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또 어쩌라고 막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있어요. 그리고 IMF에서 하는 얘기는 명확해요. 세금을 탄소세금은 걷어야 된다. 그래야지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저소득층, 네. 에너지 취약계층, 아니면은 뭐 이제 죽어가는 뭐 화석 연료 업계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다른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끔 산업 양성, 투자하라. 펀드 투자 이런 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은 없애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IMF가 일침을 놓은 게 있어요. 네. 사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탄소 배출에 책임 있는 건 아니죠. 탄소 그렇죠. 배출 가장 많이 하는 세계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 미국, 인도. 네. 인도. 이 세 개인데 중국이랑 인도는 그래도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어느 1인당 정도 얼마 안 돼요. 그 1인당인데 미국이 2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래서 트럼프가 파리 협약 탈퇴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죠? 탈퇴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이 셋이 이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면 전 지구의 탄소 배출 줄이는 그 배출량 목표의 절반 정도를 이 세 개가 커버할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이거 빈곤도 그래요. 이게 뭐지? 세계은행이나 이런데 유엔 기구 보면은 네. 중국, 인도 사람이 되게 많은 게 중국, 인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 되게 크다고 해요. 동부랑 서부랑.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나라별로.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부담되면은 탄소 배출권 거래 방법을 좀 써라라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요즘 뭐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탄소세라는 거는 그냥 쓰면 무조건 부과하는 거고 네. 이론적으로 네. 차라리 많이 줄일 수 있는 데가 많이 줄인 다음에 네. 못 줄이는 데한테 그 줄인 팔아라. 실적을 팔고 이러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거래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네.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감축 비용을.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네. 현실에서 완전히 잘 작동하느냐. 그건 또 좀 다른 얘기라서 탄소 배출권이 가격이 지금 별로 제대로 형성이 안 가격이 유럽에서 만들었는데 그 폭락해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고 있다가 네, 네. 요즘에 다시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떡락했군요, 하나 떡락. 나온 네. 게 IMF에서 그 발표한 사람도 네. 처음 인터뷰 올라가 있잖아요. 그 웹사이트에 네. 동영상에서 처음 한 얘기가 나도 우리 애가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원래 IMF나 이런 데서는 뭐 내 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사실 뭐 감성적인 좀 그런 거겠지만 이제는 진짜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막 학교 안 가겠다, 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숙제 안 할 좋은 핑계 생긴 거죠. 예,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분도 있고, 예, 벨기에 환경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다가 잘렸어요, 일주일 있다가. 아, 진짜. 예. 자,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게 가면서, 자, 그러면, IMF 보고서 그 얘기 있잖아요.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EU면은 EU에서도 탄소세를 걷고, 네. 네. 외부에서 물건을 이제 수출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수입할 때도 네. 붙여라. 걷어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만 부담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꽤 논의가 진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EU에는 탄소세 하는데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EU에다가 물건을 파는 분들이라면 네. 이제 영향을 또 받게 추가 되겠죠. 비용에 좀 식겁할 수 있다. 왜 반덤핑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붙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저는 좀 이거를 또 무역 규제해서 우리 못 살게 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호랑이를 피해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부담을 좀 져서
그거 궁극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수출할 때 우리는 다 100% 재생에너지여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은 너 다 깨끗해요라고 이제 하면은 그러네 하고서 관세 없이 통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 무역에 한테 영향이 온다. 올 것으로 지금 꽤 논의가 진전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금도 싫고 탄소 배출권도 싫으면 정책적으로 또 이제 fee bait를 한번 고민해보라고 했는데 fee bait 이게 뭡니까? 돈을 걷고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인데 네. 사실 예전에도 주장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가솔린차 모는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뭐 딴 데다가 전기차 뭐 한 사람들 인센티브 주고 주거나 그런 거죠. 네. 뭐 세금이랑 똑같네. 근데 이제 세금 네네. 프랑스에서 네. 그 카본 텍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면은 네. 그 야당에서 엄청난 공격을 하니까 그쵸.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세금을 세금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하는데 한 번 실수로 세금이라 했다가 막 야당 의원들이 막 야유하고 막 이런 거 동영상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에 조회수 7,300 정도 됐고요.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예, 아까 그 얘기한 게 이제 카본 텍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들 막 반대하면은 그 뭐 피베이트라고 불러서 걷어들이고 다시 뭐 바로 이렇게 뭐 다른 식으로 빨리 저기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지금 캐나다에서도 이걸 도입한 다음에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가지고 주고 이런 학연주가 있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네. IMF 모범생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진짜 정말 모범적으로 이제 IMF의 권고안을 결국 수용했어. 이제 막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 줄이자는 움직임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은 전기세가 전기세 또 우리 또 전기료라고 하는 거 전기세라고 하잖아. 세금. 네. 이게 얼마나 오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 42%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만에 42% 오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그러니까 IMF도 얘기가 네네. 단방에 75달러 매기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부터 조금씩 부과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뭐 하여튼 75달러까지 높이는 게 맞다라는 걸로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러면 42% 하는 거고 인도는 이런 뭐 전기요금이 83% 오르게 돼 있고 브라질이 아마 그 수력 발전소 이런 거 많아서 그런지 7%. 브라질은 전기세 별로 안 오르네. 그러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2020년에 전기세가 10,000원이면은 네. 이제 10년 뒤에 한 14,000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14,000 얼마 정도. 호주 같은 경우가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48% 올라간다고 나오고 호주가 75%.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대비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은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평균 수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40 몇 %가 다 석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바뀌면 그 2050년, 2040년이 돼도 그만큼의 전기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기세가 오르는 이유가 네. 우리가 화석연료, 석탄이나 이런 걸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걸 유지했을 경우 이렇게 전기세가 오른다는 그렇죠. 거죠. 뭐, 그죠? 예, 그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클린 에너지 쓰는 게 많은 국가는 전기세 네. 별로 안 늘고, 왜냐면은 뭐 화석연료 안 쓰니까 거기 세금 매길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16% 정도가 영국이 이제 재생에너지가 30% 정도 되는데 네. 영국은 16%만 오르는 걸로.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 지금 3.5% 맞나요? 그거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아닌 거를 섞었을 때 섞었을 3.5%. 때 우리만의- 신에너지까지 섞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만의 재생에너지, 우리만의 정의로 했을 때. 했을 때는 3%가 안 되죠. 한 뭐 2%인가 뭐 1.5%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렇구나. 왜 이렇게 좀 뒤처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정부에서도 많은데.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또 약간 천연가스 갖다가 묻고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스웨덴이 되게 성공 사례로 예시가 많이 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탄소 1톤 배출에 127달러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탄소세 인상을 통해서 1995년 이후 탄소 배출량을 총 25% 감축했고 경제 규모도 75%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제를 하다 보면은 경제 성장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IMF 권고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 했고 실제로 이런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저희도 좀 벤치마킹 할 만하지 않을까요? 또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아요. 뭐 아니 스웨덴 그 북유럽 뭐 춥고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북유럽에 그거 있잖아요. 그 네덜란드 그 경제학 용어로 그 더치 디지즈라고 네덜란드 병이라는 경제 용어 있어요. 거기도 앞에 천연가스 되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이제 네덜란드에서 70년대
천연가스가 막 발전이 되니까 이제 자원 먹고 살라고 기존 경제가 뭐 그런 얘기인데 더 똑똑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세요. 네. 거기도 자원이 다 있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후위기 대응이죠. 기후위기 대응이죠. 그죠? 기후위기 플러스는 동시에 기후위기 상황에서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경 문제를 위해서 경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이제는 워낙 망가져서 네. 이거를 지켜내지 않으면 사실은 경제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이렇게 나오니까 IMF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거의 웬만한 환경단체보다 더 세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 맞아요. 네, 저희 지금 방송 들으시고 이해 안 되시고 좀 어렵고 빨리 코너로 넘겨버려야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IMF가 한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IMF에서는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재정적으로 꼭 뭔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따지면 네. 이런 국가 재무 담당자들이 정책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화석 연료에서 깨끗한 에너지로 갈 수 있어라. 그러면서 팁을 준 게 탄소세. 네. 탄소세를 통해서 이런 세금을 걷어가지고 인프라를 투자하고 막 그래라.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앞으로 이게 정말 얼마나 도입이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또 코너 빠질 수가 없죠. 코너 얘기 정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 재밌는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붓바살바가 자랑하는 코너. 그 네이버 블로그에까지 소개가 된. 네. 네, 어느 분이 하나 써주셨죠? 주간 전기차 코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석쌤이 시작할 때 이제 전기차 방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또 약간 복선이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냥 좀, 네. 경험 한번 해보니까, 네.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기차 방전될 거 대비해서 보조 배터리 들고 다녀야 돼? 막 그런 거? 그런 게 있더라고. 아, 진짜로? 네. 자, 근데 이게, 일단 한번 얘기해볼게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내연기관차 배터리도 많이 나간다? 기억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네. 원래 저는 항상 이제 시동을 켜놓고, 네. 히터든 뭐든 켜고 이제 어디 공원 같은 데 앉아서 사색과 네. 철학적 고민을 하는 게 제 취미인데, 이제 그런 비슷한 활동인 유튜브 보다가, 네, 집에서 유튜브 못 보게 합니까? 왜 굳이 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차에서 블루투스 해놓고서 네. 음악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럼 좀 빠져들어요, 이게. 네. 네. 그걸 듣는 제가 그날따라, 네. 완전히 시동을 안 켜고 그냥 왜 중간 켜놓은 거 있잖아요, 차를. 그냥 중간만 배터리만 켜게. 켜놓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전기차니까? 네. 네. 했는데, 한참 빠져들고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차의 그 등이 굉장히 분위기 있게, 네. 살짝 디밍이 되면서, 더 빠져들면서, 네네. 갑자기 브레이크가 이상이라는 신호가 뜨더니, 네. 히터가 갑자기 멈추더니, 네. 네. 그냥 이 차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메인 배터리에,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는 전기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시동을 안 켜고 하니까 그 작은 보조 배터리가 네. 모든 것을 잠시 감당하다가 순직한 거죠, 이제. 보조 배터리가. 거의 우리 일하는 거랑 비슷한 모습인 거죠. 네, 이 그래가지고. 거대한 기후변화 이슈를 네. 알리고 해결해 보려고 그냥 죽도 일하다가 이제 과로로 이제 쓰러지는 네. 그런 네. 상황인데, 너무 억울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가 죽은 거다. 그렇죠, 그렇죠. 큰 배터리에 전기가 남아 돌아요. 네. 네. 근데 이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그 큰 배터리를 깨워서 네. 야 일어나 일할 시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돼 있어 시스템이. 내연기관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가솔린 차도 우리 배터리 있잖아요. 보통 좀 배터리라고 하니까 좀 더 어감이 좀 사랑의 친숙한데, 배터리, 예. 네, 그 배터리. 그 옛날에 요즘 차들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잭 항상 갖고 다녔잖아요. 내연기관 차에. 그 네, 배터리 점프, 나가면 점프 케이블. 캐리블 해야 된다고. 뭐 옛날에 막 훈훈한 미담이 있어. 저희 차
건전지 배터리 나갔어요. 그러면 다른 차 지나가다가 점프 도와주고, 그럼 살려놓고 살려놓고 가고. 막 또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뭐 그랬다는. 자,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순간, 아니, 어떻게 하든 다시 뭐 큰 배터리가 알아서 네. 일어나서 네. 좀 충전해주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좀 왜 그렇게 해놨을까? 그러게요. 메인 배터리를 좀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건가? 뭐, 어떻게 해야 예,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메인 배터리가 이제 함부로 또 막 항상 켜져 있으면 안 되니까. 고압도가 흐르니까 하여튼 뭔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학적인 그게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분이 묘한 거죠. 왜냐면은 전기가 여기 잔뜩 있는데 이제 조그만 애가 나가가지고 얘를 못 깨워서 네.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그냥 그 비상 그 서비스. 근데 약간 고민한 게 비상 충전 서비스를 부를까 하다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보조 배터리가 나간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일반 보험 서비스. 네, 보험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뭐 해결은 했는데 내연기관은 똑같네, 그냥. 뭐 좀 그렇죠. 근데 근데 그 차가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네. 뭐 스마트 키가 인식이 안 돼요. 뭐 이렇게 브레이크가 뭐 잘못된 뭐 네. 이상이 있어요 하면서 네. 하나하나 기능이 나가는데 약간 그 죽는 느낌.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어쨌든 이제 퇴근 시간까지 이제 뭐 속이시면서 집을 유튜브를 1시간 더 보시고 들어가실래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로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시동해서 봤으면 그럴 일은 없었죠. 그렇죠. 저는 항상 시동 켜놨었는데 한 2년 반 정도 사다 보니까 네. 이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근데 그 기능이 있어요, 원래. 배터리 세이버라고. 네. 그 기능을 또 꺼놨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공원 주차장에서, 네. 예, 이렇게 한 15분 동안, 네. 암흑과 싸우면서, 예,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예, 전기차도 그런 일반적인 시동, 그러니까, 안 키면,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은 휴대용 배터리로 네. 차를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게 팔더라고요. 그런 게 전기차용으로 나왔어요. 아니, 그냥 일반 차용은 있는데, 가솔린 디젤차도 이제 시동용 배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점프용으로 해줄 수 있는. 이게 서로서로 돕지 않는 사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각자 해결하라고. 요즘 뭐 엘리베이터 사람 타기 전에 막 누르잖아. 닫지 못해. 막 누르고. 그쵸. 그래서, 그러시나 봐요. 난 아닌데? 그런 게 나와가지고, 네네. 잠시, 그런 거 하나 갖다 놔야 되나? 근데, 뭐, 그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차가 이제 막, 하나하나 꺼지는데, 정말 좀, 뭔가 사실 슬펐어요. 전기차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기 나름인데, 그렇죠. 저 옛날에 이제 공부다 배운 게, 뭐, 이제 아폴로 그 우주선 날아가다 폭파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90% 이상이 기계 잘못이 아니라 휴먼 에러. 휴먼 에러. 그 사람 잘못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도. 이것도 사람 잘못이었네. 그렇죠. 켜놓고 했어야 하는 건데, 이제, 안 했다가. 그래서 되게 요번에 팟캐스트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또 올라왔거든요. 네, 맞아요. 제주 말차 라또님이 어떤 질문 해주셨냐면, 전기차 폭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전기차 폭발한다는 기사 좀 간간히 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도 궁금한데, 사실 폭발할 차 돈 주고 사고 싶지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폭발은 아닙니다. 네.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구나. 네, 폭발하고 불은 좀 다르죠. 네. 폭발이든 불이든 다르죠. 불은 좀 괜찮네 이런 느낌 들진 않네요. 폭발은 옆에 있다가도 팡 터져가지고 뭐 날아갈 수 있는 거고. 네네. 불은, 불이 났구나 하고 인지하고 나가면 돼요, 밖으로. 폭발되는 차도 있습니까? 수소차? 폭발은 이제 보통 영화에서 이제 갱스터들이 이제 차 기름통에다가 빵 쏘고 터지고 이런 거죠. 기름차는 폭발할 수 있어요? 그쵸. 폭발할 불 붙이면 폭발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닌가? 할 거려 아마? 근데 이제 이것도 영화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불이 날 수는 있는데, 불이 나는 확률이 훨씬 적어요, 일반 차보다. 내연기관 대비? 네. 진짜로? 뭐 숫자 있습니까? 그건 윤 선생님이 가져왔잖아. 네. 지금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 저는 불이 날 수 있다. 네. 제 차는 한 난 거 없고 제 주변에도 아무도 불 난 거 없다. 다만 불은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빈도는 우리 윤탁쌤이. 네, 저 이거 좀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네. CNN에서 쓴 기사예요. 네. 전기차가 좀 더 불이 더 잘 나냐. 그런데 이제 확률적으로 네.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깜짝 놀란 게 미국에서 2015년에 불났다고 보고된 차가 17만 4천 대래요. 그리고 내연기관 차가 특히 개솔린 파워 3분의 1대씩 불이 난대.
3분의 1. 한 분의 한 대씩. 미국은 워낙 차가 많이 기후 차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 주장이긴 하지만 테슬라 전기차 주장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그 내연기관차가 11배 정도 더 불날 확률이 높대요. 왜 그럴까? 이것도 사실은 휴먼 에러야. 사실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관리를 잘하면은 이제 조금 불이 덜 날 수도 있는데 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이제 기름 끄름 같은 게 많이 이제 달라붙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그 전기 합선 그 기름 끄름이나 이제 불을 탁 스파크 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또 이제 그 유명 독일 비사 우리 사건 많았었잖아요. BMW? BMW 그 네네네. 사람들이 댓글 독하게 달대요. 뭐 달리는 화장터 이렇게. 어머, 우리나라 사람들 세상에. 댓글 너무 무시무시하게 달아. 어머. 그때 불렀던 그 BMW 차들이 전기차였나요? 아니죠. 내연기관차였죠. 네. 그건 사실 엔진의 설비 그쵸. 문제잖아요. 엔진이 그때 쓰고? 매니폴드가 문제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매니폴드 뭐야? 나 전혀 모르겠네. 뭐 배기가스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봐도 불이 더 난다면 석유를 태워가지고 차를 돌리는 데서 불을 불 때워서 타는 거잖아요. 내연기관 차는. 맞아요. 그래서 불날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전기차도 불이 나죠. 불이 나는데 확률이 훨씬 적다. 저 그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 얘기를 할 때도 이제 폭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기사를 제가 접했던 거는 수소 탱크 폭발 아니면 전기차 충전기 폭발. 근데 이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 하면 규격 사이즈에 맞지 않게 만들었던 걸로 밝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폭발에서는 뭐가 다른지? 근데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알기는 그 충전기에서 약간 폭발이 있었나 싶긴 한데 무슨 폭발보다는 하여튼 뭐 불이 나는 거고. 네. 예. 수소 같은 경우는 뭐 강릉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큰 사고가 있었죠. 네. 있긴 한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수소차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고 이제 글도 쓰고 했지만 네. 네. 뭐 안전성에서 부딪혔을 때 뭐 다른 차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이거는 아닌 그건 걸로 아니다. 예, 지금 뭐 인증받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수소차가 많이 늘어나고 네. 세게 어디다 들이받고 그러면은 뭐 그게 실제로 어떤지는 나오겠지만 일단 전기차는 폭발하진 않고요. 불은 좀 나는데 그게 일반 차보다 훨씬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예, 다만 화재성이 있죠. 화재성.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누가 기자가 와가지고 뭐 아반떼가 뭐 하나 뭐 불이 났습니다. 기사 나가겠어요 이거? 근데 그쵸. 요즘 뭐 핫한 전기차가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 업계에서도 이 불나는 이슈가 네. 사실 조금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여러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어마어마한 이제 고전이 된 한국 영화 혹시 아세요? 네. 거기서 네네. 이제 위험한 캐릭터의 주인공 이 별명이 휘발유였나? 그랬던 아닌가? 진짜요? 그래서 사실은 개솔린이 훨씬 위험한 왜냐하면 불 붙이면 바로 타는 거잖아요. 그 약간 전기차는 좀 비유한다면 피카츄에 좀 비유를 하고 싶네요. 실제로 정말 개솔 진화 안 하더라고 근데. 라이츄로 진화합니다. 진화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노래 있잖아요. 피카츄 라이츄. 그리고 저는 이제 나 너무 열심히 안 봤구나. 공원에서 1시간 더 유튜브 보고 늦게 들어가는 아빠가 아니라 가지고 저 잘하는데 메가 라이츄 XY로도 진화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리즈에서. 아무튼 그래서 개솔린이 훨씬 위험한 뭐라고 그러죠? 인화 물질이잖아요. 네네. 그쵸. 실제 확률적으로도 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왜냐? 리튬 이온 배터리 자체가 네. 불이 붙을 수 있다. CNN이 아주 여기 뼈 때리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망가져가지고 불날 정도면 네. 사고가 엄청 심하게 난 거기 때문에 거기 탄 어차피- 사람은 이미 어차피. 불나는 것도 모른다. 그쵸? 무섭네요, 기사가.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그러니까, 정도로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멀쩡한 전기차가 막 가다가 불이 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제조 문제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내연기관보다 확률 훨씬 낮다. 예. 또 하나는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디젤차 같은 경우는 네. 휘발유를 태워서 탄소세 부과를 받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네. 세상을 불태우기 때문에 그쵸. 자동차라는 걸 물건을 쓴다면 전기차를 가지고 태양광 풍력 같은 걸로 충전해서 다니는 게 네. 세상을 불태우지 않고 네. 가끔 불은 날 수 있지만 네. 훨씬 낫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휘발유차, 디젤차는 아예 판매 금지 품목이 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 전기차 불타는 거에 대비해서 또 이제 뭐 화재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 뭐 119 이런 데서 다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그 생산되는 기성 제품은 네. 또 불량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는 이제 제조사 문제가 좀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네. 오늘 이거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좀 이제 본 소식 다루기 전에 또 소식이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거요? 네, 이거 진짜 짧게 할게요, 그냥. 김지석 조선일보 칼럼니스트께서 이제 JTBC로 광폭 행보를 하셨는데, 그 얘기? JTBC에 이제 뭐 기아차가 꼼수라는 아주 일침을 놓으시는 멘트가 나갔는데, 이 기사가 좀 어렵다는 내용이 좀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한번 기사 제목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스페인에서 잘 나가던 기아 전기차, 갑자기 판매 중단 왜라는 기사가 나갔는데, 네. 이 기사 내용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내년부터 네. 그 기아차가 판 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네. 가지고 벌금을 때리기로 했어요. 유럽에서? 예, 유럽에서. 이대로 가면은 2020년부터 세상이 불타고 시행되니까? 아이들의 삶이 뭐 불가능해지니까 네. 기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다. 전체다. 제조사들 자동차 네. 판매하는 업체는 네. 다. 그걸 이제 네. 브랜드별로 이제 평균 내가지고 네. 벌금을 좀 세게 때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아차가 근데 이제 그걸 그 규제를 맞추려면 네.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물타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디젤이나 가솔린 차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그 비율을 낮추고 전기차 판매 비율을 높이면 그러면 이제 벌금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 현대에서 아예 뭐 최근에 다른 기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투싼을 2대를 팔면 디젤 투싼을 2대 팔면은 네. 전기차를 한 대 팔아서 그 평균을 낮춰줘야 그래야 이제 벌금을 안 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꼼수. 올해는 벌금이 안 나오니까 올해 전기차를 팔면 사실은 벌금 피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벌금 때리니까 네, 이후에서. 네, 그래서 준비시키고 있다가, 그러니까 네. 올해 팔 물량을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요이 땅 했을 때 팍팍 내보내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좀 많이 해서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가 좋지가 않은 게 그러니까 전기차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홀드 안 하는 팔고 거죠, 이제. 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고 싶은데도 안 팔고 스페인에서 이제 갑자기 물량 걷어들여서 내년에 팔겠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꼼수라고 일침을 이제 하셨군요. 네. 네네. 그 얘기를 한 거고 뭐 하나는 제가 옛날에 현대차 일할 때도 그때도 약간 이제 벌금은 없었는데 네. 좀 맞추어야 될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때는 뭘 했냐면은 그 모닝이 좀 낮았거든요, CO2가. 네. 모닝을 한 1000대를 그냥 등록을 시켜버렸어요. 팔린 것처럼. 아. 평균 내추려고. 네. 등록하고 나면은 그 나중에 팔 때 중고차로 팔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뭐 불법은 아니고 약간 뭐 약간 약간의 네, 그쵸. 편법인 거죠, 네, 이제. 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요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죠. 딱 대비해서, 친환경차 많이 만들어 놨으면 그쵸. 그냥 올해도 팔고 내년 팔면 되는데 네.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고객들을 아예 그냥 고객들한테 안 팔고,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량이 많았으면은 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 그냥 네. 팔면 되죠, 계속. 만약에 그 기아차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벌금 얼마나 내야 되나요? 2021년부터 벌금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2020년일걸요? 2020년에 2020년 내년이니까. 규제가 시행되고 네. 2021년부터 벌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정산이 네. 네. 2020년에 어떻게 했는지는 2021년에 네,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네. 그래서 낼 그렇구나. 텐데. 네, 근데 그게 1g 오버했을 때 95유로인가? 네, 12만 원 정도. 네. 기사에 보니까 뭐 내년에 물게 될 벌금이 3천억에 달할 것 같다고 무디스가 내다봤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아차가 유럽에서 한 50만 대 파나? 그래요? 네, 50만 대, 60만 대 파나 그런데 네. 60만 대 평균 CO2가 1g 오버됐다. 네. 그러면은 그 12만 원? 예. 네. 네. 12만 원 곱하기 60만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램당 네. 12만 원씩 내라고. 근데 어우, 지금 씨. 기아차 상태가 목표치 대비 한 뭐 10g인가 15g 오버돼 있나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무디스에서는 저 상태로 만약에 계속 가버린다면 네.
벌금이 3천억 정도 나올 거다라는 거죠. 3천억 벌금 내면 뭐 남는 게 있나?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현대기아차가 현대자동차 그룹이잖아요. 현대차도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판매하는 대로 유럽 시장에서 계속 판매하면 2021년에 2018년 총 순수 순이익의 2.4배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완전 적자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제재 같은 걸 안 하면은 잘 대응이 안 되다 보니 이제 유럽 연합도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좀 가지만 안 되겠다. 벌금 그냥 내는 걸로 바꾸자 해서 된 거고 아까 IMF 탄소세랑 맥락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닥치니까 이제 피해 보려고 전기차 좀 몇 대 좀 올해 좀 이렇게 타지 하지 말고 말라는 홀드 건데. 했다가 내년에 해가지고 물타기 좀 해서 넘겨보자 이런 좀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순위도 떨어질 텐데 판매 순위도 떨어지고. 약간 벼락치기 네. 같아요. 예, 예. 자, 주간 전기차 잘 들어봤고요. 자, 다음 코너 지구재난 방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한 곳에서 뭐 한두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게 대형 산불로 번졌는데 수습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산불이 생기고 또 그 산불이 대형 화재로 번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윤탁쌤, 우리 캘리포니아주 어떤 도시들이 있죠? 뭐 LA? 뭐 대한민국 나성구? LA 있는 곳 아니에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나 캘리포니아랑 그 플로리다가 너무 헷갈려. 헷갈려서. 안 가봐가지고. 저도 가보지 않았어요. 어디가 건포도가 유명하고 어디가 오렌지가 유명한지 막 헷갈려요. 오렌지가 플로리다, 건포도가 건포도 아몬드가 캘리포니아. 아, 그렇구나. 실리콘밸리도 갑자기 있고요. 또 먹는 얘기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넘어가는데 네. 어쨌든 이제 현지 시간 28일 오전 기준으로 와인 산지로 되게 유명한 곳 있잖아요. 소노마 카운티. 네. 여기서 발생했던 킹케이드 파이어로 인한 피해 면적이 28일 오전 집계 기준이에요. 66,200에이커. 이게 이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4%에 달하는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 절반이 불탔다고 봐야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제일 좀 피해 면적이 커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또 이 같은 날에도 새로운 산불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서울 절반 정도가 지금 탔다. 네,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그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피해 면적이 3만 에이커였는데 이게 2배 이상 하루 만에 커진 거예요. 이런 대형 산불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게 캘리포니아 산림 소방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이 같은 대규모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산불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 기후변화가 이제 일어나면 저희가 늘상 하는 말이죠.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그럼 산림이 건조해지고 그러면 작은 불씨가 떨어지더라도 그 불씨가 순식간에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더 건조해져서 습기가 적어지고 여름은 더 따뜻해져서 습기가 증발하면서 또 건조해지고 이러니까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대규모 화재 발생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불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불타고 있는 건데 또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뭐 질병 얘기랑도 연관이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이제 가뭄이 일어나거나 또 병충해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고사목이 증가하잖아요. 이 고사목도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고사목이 무려 1억 2,900만 그루래요. 이게 되게 심각한 게 아까 그 탄소 1톤 배출하는 얘기 한참 했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탄소 1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심플해요. 서울, 부산을 7번 자동차로 이제 출장 갔다 오면은 1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1톤을 이제 흡수하려면 나무 100그루가 있는 숲이 그것도 나무가 그냥 뭐 이제 짜치는 나무 말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30 넘은 있잖아. 30년생 나무가 30 넘으면 늦어져요. 30년생 10년, 그래요? 20년 정도가 그런 빠를 때요. 뭐 에너지 관리공단 뭐 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 관리공단 쓴 거에 따르면 30년생 나무 1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를 해야 그 1톤을 흡수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이산화탄소 뭐 산불로 더 많이 나오고 그 흡수할 수 있는 애들도 완전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완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흡수한 게 날아가는 거고 이거 IMF가 알면은 이제 탄소세 매겨요 이제. 그렇죠. 당장 매기지. 가가지고 자 너 수목이 얼마 탔으니까 탄소세 이제. 진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 산불 안전지대냐? 아니죠. 고성 산불 다 겪었잖아요.
네, 이제 산림청이 2018년에 발행한 산불 방지 종합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18년에 나온 거니까 17년을 분석을 했겠죠. 우리나라 2017년 산불 발생은 이전 10년간 평균 대비 64% 증가. 산불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 네, 훨씬 많이 나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만 여의도 크기의 6배의 숲이 불에 탔대요. 그래서 피해 면적이 이전 10년 평균 대비 145% 증가. 아, 그렇구나.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산불이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전혀 네, 뭐 벗어나 있지 않다. 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쪽이 좀 패닉인데, 네. LA 타임즈 이런 데서 기사가 나오는 게, 네. 우리가 기후변화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불도 불이지만, 네. 경치 좋은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집을 많이 지어놨어요, 산 속에다가. 예, 가면은 뭐 너무 좋죠. 근데, 거기 전선이 이게 쫙 깔아놨는데 되게 낡았어요. 전봇대 같은 거 보면 나무로 만든 거 아직 쓰고 있어요.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 하더니 돈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네. 거기서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사실 고성도 그렇게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네.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스파크가 튀면서 그게 불난 게 있어요. 그러면 책임이 누가 있어요? 책임이 전력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전력회사 지금 파산되는 상태예요. PGN이라고. 네,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했느냐? 강풍이 예보가 나오니까 네. 전기 끊어버렸어요. 한 50만 가구, 한 100만 가구. 네. 이래서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우리 전기를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 니모, 네. 뭐 니모 친구들은 어항에 있다가 다 죽는 거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나 차 타고 도망가야지 딴 데로 대피해야지 하는데 주유소가 안 돼요. 주유소 펌프도 전기 쓰거든요. 네. 그다음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보조 장치 같은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꺼져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걸로 인한 피해가 추산해 보니까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하루에 한 뭐 200억 달러 이 정도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나와요. 이 산불 때문에 진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그죠? 사람 죽을 수 있고. 네. 캘리포니아 뭐 진짜 그 할리우드도 있잖아. 할리우드. 네, 네. 할리우드가 사실 뭐 그 우드 아니야 우드. 진짜 농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WOD인데 그런 심하게 분위기 잡았는데 갑자기 또 가십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얼마나 뭐 나무도 울창하고 그러면 이렇게 뭐 우드 이런 거 많겠어. 근데 그런데 지금 불나가지고 다 난리라니까 네. 너무 좀 그렇네요. 근데 한 가지가 이 불로 인한 피해도 비주얼은 불이 훨씬 강력한데 네. 불이 날까봐 전기 차단하면서 오는 피해는 네. 그것도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무섭네요. 어마어마한 게 네.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는 이래가지고 출근을 한 며칠 못 해버리면 네. 미국에 진짜 가난한 사람도 많거든요. 네. 정말 페이첵 투 페이첵이라고 그래요. 네.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네. 월급 봉투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 한 5일 못 가버리면 사실은 집이 파산 나버리는 정도에 네. 되게 아슬아슬하게 살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건 예상 못했다. 불만 걱정하고 있었는데 불 때문에 순환 정전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경제 피해가 정말 비주얼로 막 강렬하진 않지만 네.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지금 캘리포니아는 정말 이제 기후 비상사태의 네. 맛을 정말 제대로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좀 더 이제 강하게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더 해야 된다라든지 발전소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 나오겠죠. 네. 그 주지사님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하지만 이게 그쪽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아직도 하나? 뭐 그 사람 영화 만드는 바쁘죠. 터미네이터 개봉한다는 재밌을 것 같은데. 주지사 이제 안 하나요, 그 사람? 그만둔 지가 지금 한 8년인가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공화당이었는데도 어쨌든 뭐 전기차 엄청 막 보급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테슬라 3도 뭐 맞아요. 빌려주고 막 그랬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레타 툰베리한테. 툰베리한테.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기후변화로 오는 피해가 이런 거구나. 네. 생각했던 거 진짜 않은 그런 큰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시끌시끌하고 여기도 탄소세 도입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할 거예요 이제 아마. 옛날에는 막 그냥 뭐 저기 농사 짓는다고 일부러 산에 불 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맞아요. 뭐 난리도 아니네요. 그렇죠. 네. 잠깐 정말 그렇게 불질렀다가 확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우리 저기 대한민국 교민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미국에서 저희 네, 팟캐스트 맞아요. 들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네, 진짜로. 네. 통계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나라가 나오니까. 네,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네, 오늘 지구재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코너 원더키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2020 원더키디. 네, 2020 원더키디로 가는. 진짜 뚝심이. 미국 진짜 대단하다. 재기를 위한 코너인데 지난주 이제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미국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그
기후변화 관련 공약을 소개시켜주고, 사실은 기후변화 공약 3, 이제 가17.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마이클 베넷이라고 콜로라도 상원의원 분의 기후변화 이제 공약을 소개시켜드렸어요. 네. 이제 7가지 공약 중에 그 가장 가운데 잘 보이는데 4번째다 그쵸. 기후변화 했고, 주요 내용이 이제 2030년까지 미국의 국토와 해양 30%를 보존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력 공급자들이 이제 더 많은 깨끗한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밋 엑스 옵션. 네. 그다음에 미국 농업을 지키겠다. 기후변화로부터. 그런 얘기도 했고, 이제 주 정부가 인프라 자금 많이 하겠다. 그다음에 10조 달러. 1경원이죠. 1.3경원. 1경 3천조 달러.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이 말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이런 자본금을 갖고 있는 기후은행을 설립해서, 네.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게 사실 탄소세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그쵸. 세계 지도자들한테 미국 리더십 보여줘서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이제 청년 리더들로 이제 차세대 기후의사회를 만들어서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해결책 강구하겠다. 자, 지석쌤이 별로 이렇게 좋은 점수 안 줬죠? 좀 공약 별로라고 하셨는데. 좀 약하죠. 10점 캘리포니아 네. 유권자한테 물어보세요. 이 정도 되는지.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계십으신가요? 네. 10점 만점에. 여기서 기준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네. 한 3점? 3점? 10점만 3점. 아, 너무 박하다. 우리 저기. 아니, 근데 이게, 인사평가는 김지석 쌤한테 부탁하지 말자.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뻔한, 그러니까 이거 것들을 다 해도 한다. 못하는 거라면, 네. 사실은 3점도 조금 과하죠. 2.5점? 네. 그러니까 저기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먹어봐요 하는데 그럼 병이 낫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몇 점짜리 처방이에요, 그게. 마이클 베넷 들으시고 좀 많이 참모들이랑 논의하셔야겠어요. wake up. 베넷이 이제 듣고 제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알파벳 지금. 성을 알파벳 순서로 이제 네. 소개를 후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 25명인데 네. 그래서 알파벳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냥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걸릴 것 같아서 그러시죠. 아니요, 그냥 그렇게 정리돼서 편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보니까. 편해서요? 예. 그래서 왜 미국 공화당 소개를 안 하냐 이런 오해하실 수 있는데, 미국 성화당이래. 성화당 저기 떡집 이름 아니었나? 근데 공화당 후보들은 그 대선 후보가 성이 W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오늘 드디어 유명하신 분이죠. 거물이 떴어요. 조 바이든. 네. 네. 조 바이든.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그럼요. 저희 네. 학교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오바마 때 부통령 했죠. 그죠. 오바마 때 부통령 했잖아요. 지금 76세인데, 지금. 미국 사람이죠? 네. 미국 대선이니까 미국 사람이죠? 아니, 혹시나 해서. 예. 왜 오바마처럼 막 그런. 그렇죠. 이제 오바마가 어디서 무슨 태어났냐. 오바마 또 이름에 후세인 들어가니까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지금 사실은 여러모로 그 태풍의 핵이에요. 지금. 그죠? 네. 트럼프 탄핵에 이제 시초였던 우크라이나 통화 그 스캔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진짜 솔직히 말하면 가십구 정책을 하고 싶은 3대 7이 아니라 이제 네, 1대9다. 후보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기후에 관계 없는 얘기니까 네. 들으실 분 들으시고. 네. 조 바이든 이분을 한번 보니까 29세 때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네. 이분 29세 때 변호사 됐는데 또 로스쿨에서 공부 또 더럽게 못했더만.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했는데 또 마수거리로 이제 변호사도 합격하고 로스쿨도 했는데 30세 상원의원이 됐어요. 엄청 빠르네요. 30세 상원의원 됐는데 부통령 출신으로 대통령 됐다가 되게 인기 없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에서. 부통령 출신으로 대통령 됐는데 인기 정말 더럽게 없는. 역대적으로. 리처드 닉슨. 닉슨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아닌가요, 미국에서? 요즘은 약간 재평가가 있긴 하네. 재평가? 닉슨 때 미국 환경청도 만들고. 진짜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관련 이제 선거구에 약간 좀 신선하지 않은 공화당 의원 내보냈다가 이제 이 젊은 조 바이든한테 상원의원 뺏겼어요. 그래서 30세 상원의원 되고 조 바이든이 우리는 따라주면 6선. 와. 6번 상원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엄청 노련한 사람이고 이제 어렸을 때 좀 보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는데 아버지가 금수저니까 사업해도 망했어 해서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탕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사 다니고 엄청 힘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고차 영업에 좀 재미 붙이셔가지고 좀 가정이 안정되고 막 그랬는데 너무 많아. 가십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특징이 나 이 사람을 보면서 미국 사회를 많이 이제 좀 봤는데
대학원 때도 논문도 좀 많이 좀 베낀 것 같고, 대충, 그냥 논문 대충 쓰고 막 주소 엄청 베끼고, 사실 이거 논문 베끼면은 이거 완전 아웃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설문을 또 그렇게 많이 베껴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 연설문을 어디 거 베낄까요? 영국 거 베끼면 편하거든. 영어잖아. 그 연설문도 한 번 베낀 게 아니라 숱하게 베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이제 조 바이든은 연설문 베끼는 거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거. 그러려니.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기후변화 공약도 좀 베꼈을 거야. 베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기후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기후 얘기 아닌 거예요? 아, 예, 아니요. 아직 들어가는 거 아직 남았어요? 아,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지금 김재 선생님이 3점 준 마이클 베넷. 네. 좀 휴먼 스토리가 전립선암을 네, 극복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면 빨리 KO하시길 바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죠? 공익방송인. 네. 근데 이제 휴먼 스토리가 진짜 많은 게 네. 사실 우리가 뭐 그 정치인 뽑는 잣대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되게 이제 미국인들이 눈물 흘릴 만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첫째 아내랑 1살짜리 딸이 그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바로 죽고 그때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사고로 이제 크게 이제 사고 당했다가 네네. 이제 겨우 회복을 했는데 그 딸이 한 명 죽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장남이 보 바이든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변호사 돼가지고 육군 법무관 일했는데 이 사람도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둘이 죽은 거예요.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이 좀 안 좋은 정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한 뇌종양이었나? 치료비만 3억 넘게 썼대나?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집 팔라고 하니까 네. 내가 치료비 내가 빌려줄게. 줄 수도 있는 거를 굳이 빌려줘가지고 그 채무로 얽힌 사이죠. 오바마 대통령이랑. 그래가지고 겨우 극복을 하고 이 지금 차남 이름이 헌터거든요. 네. 헌터 바이든인데 이게 요즘 그 미국 대선에서 요즘 이 헌터 바이든 뭐라고 쓰냐면 아버지 잡는 아들. 그러니까 헌터가 네. 사냥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헌터 바이든이 이게 변호사 겸 로비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로비스트는 직업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로비스트 직업을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논란이 됐어요. 이게 좀 아버지처럼 정치인 하는 것도 아니고 형처럼 군인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 하다가 마약 걸려가지고 퇴출당하고 또 이제 골 때리는 게 이제 그 형이 네. 그 뇌졸중으로 이제 그런 사망한 다음에 뭐 어떤 연유인지 이 형수랑 사랑을 싹트게 돼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불륜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 잡는 아들이었는데 네. 큰 게 또 터진 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 이제 로비스트로 간 거죠. 이사로 갔는데 이제 그 기업을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하면서 좀 그 기업을 좀 파달라. 표적 수사해달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되게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게 노림수 아니었을까? 응? 우리 아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 그래가지고 로비를 시켜. 네. 트럼프가 전화를 하게 해. 네. 녹음을 해. 이게 고도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빅픽처. 제가 옛날에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재밌게 봤던 미드가 네.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전 아직 안 완전히 봤는데. 그 위기의 주부들이라고 한 10년 된 미드인데 영어 공부하기엔 되게 안 좋은 그 미드인 것 같아요. 뭐 어려운 하여튼 근데 거기 보면 진짜 계속 그 위기의 주부들 뭐 스포하자면 계속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건이 터져요? 잔잔한 거 아니었어? 그게 잔잔해? 그거 뭐 집에 좀 우환이 많으신가 봐요. 그 유튜브 그런데 이런 거에 약간 미국 대중들이 약간 좀 이 조 바이든을 약간 모자라지만 미워할 수 없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냐면 미투도 터졌어요. 미투. 네. 아니 여자들이랑 사진 찍는데 막 만지고 머리 냄새 맡고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미투가 터졌는데 그래서 좀 살아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선 지지율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을 엄청나게 잡는 이유가 바이든의 강점은 이제 영어로 다운 투 얼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민주당의 약점이 약간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네. 이 후보들의 문제인데 이 사람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소탈하고 중도. 약간 좀 정치인이 약간 좀 모자른 게 있어야 좀 정이 가거든. 그 약간 조지 부시도 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난 정치인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완전함에 좀 질린 사람들이 이 사람 부통령도 하고 육선 상원의원에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좀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그 대선 지지도에서 2위로 밀렸어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라고. 네. 트럼프도 쥐잡듯이 잡고 네네. 요즘 저커버그도 쥐잡듯이 잡는 페이스북 창업자 이 완전히 이제 트럼프 저격수니까 역시 이제 뭐 트럼프는 강한 애로 잡아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인지 2위로 밀렸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후변화 나와요.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이제 10% 남았습니다. 네, 이분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이분 그 선거 페이지 가보면은. 네. 쭉 그냥 네. 기후변화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시부로. 공약이 9개인데, 네. 9개. 그러니까 마이클 베넷보다 2개 많은데, 1등, 첫 번째가 이제 중산층 살린다. 이제 자기 지지자들, 중산층 살리고, 뭐 월스트리트에 세금 매기고 뭐 뜯어가지고, 2등 교육. 네. 그리고 3등이 이제 헬스케어, 의료보험. 요즘 자기가 이제 그쵸. 장남이 죽을 때 몇 억씩 의료보험 하고 그러면서 네 번째가 이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후변화 오염 대응. 다들 이걸 중간에 넣어놓네요. 근데- 기후변화를. 아니요, 4등이니까 9번째에서 네 번째니까 뭐 이거 좀 절반 이상이죠? 맞나?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이분 또 베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베껴왔을 것 같은데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를 또 어디 또 이 사람이 원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이제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정책이 또 기가 막혀요. 조 바이든 가면은 또 네. 이제 유튜브도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이제 기후변화 뭐 어쩌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이 100% 청정 에너지 경제를 달성하고 언제까지요?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에 도달하도록 이제 이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탄력적인 국가를 건설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국가를 재건하면서 네. 기후변화에 그 좀 영향을 덜 받을수록 재난에 좀 덜 취약하도록 이제 뭐 스마트 인프라 도시를 만들고 뭐 이런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막 허리케인 휩쓸고 나가고 뭐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뭐 건물 전기 시설망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뭐 데이터나 뭐 훈련 이런 거를 서포트하겠다. 네. 그리고 기후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하겠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세계 경찰. 그건 그러니까 좋네. 미국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기후 변화 잘 안 지키는 애들을 엄청 네. 괴롭히겠다. 조금 뭐 지금 탄소 배출 2위 국가인데 뭐 이렇게 갑자기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파리 협정 다시 돌아가고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협정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색인종 사회랑 이제 저소득 사회가 좀 더 이제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도 취득이래. 더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내 권력을 남용하겠다. 그러니까 내 힘을 써 가지고 이런 뭐 특히 화석연료 회사 이런 것들 뭐 엄청 조치를 취하고 뭐 좀 구체적이에요. 미시간주에 있는 뭐 공장, 뭐 켄터키주 뭐 해가지고 지역에서 뭐 안전한 식수 마실 수 있고 화석 연료 뭐 안 쓰게 하도록 막 그렇게 막 힘 막 쓰겠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노동자들이 이런 좀 더 기회가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 구구절절 써놓은 게 조 바이든 나는 클라이밋 체인지 파이오니어야라고 하면서 1986년에 기후 법안을 그 의회에서 최초로 제출했다. 네. 그 내용은 뭔지 안 적어놨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가 이제 BP랑 쉐브론 이 화석연료 이제 간부들을 데리고 뭐 저기 뭐 때린 얘기 그리고 부통령 때 열심히 한 얘기 연비 기준을 2배 올렸던 얘기 뭐 이런 얘기 자기 일 열심히 했다. 이거를 진짜 구구절절 써놨어요. 클라이밋 파이오니어는 또 대문자로 이렇게 쓰셨네요. 아니 근데 나는 조금 신선한 게 지지도 1위였던 후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탄소 배출에 프린터 인쇄 기준으로 네. 30몇 페이지. 그래서 내가 인쇄하려다가 그냥 종이도 아끼고 읽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그만큼을 이렇게 탄소 배출 공약을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이게 이슈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조 바이든은 뭐 가십도 많지만 그 기후변화 공약도 많다. 그래서 한번 김 몇 교수님 점인가요? 그 전 사람에 비해서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저 가십 빼고 4점? 4점? 4점. 4점? 4점? 2050년에 그 네. 배출 제로 한다는 거 되게 늦은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해버리면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다 그래?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2070년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희 평가 기준은 저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인 것이냐?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기분은 좋고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거라면은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다. 마이클 베넷보다 1점 더 준다? 네, 그래도 뭐 아저씨가 좀
숨은 스토리가 많다고. 근데, 뭐. 듣다 보니까 그냥, 뭔가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 너무 좀, 아들 하나 죽고, 딸 하나 죽고, 막, 이제, 둘째 아들 계속 애먹이고, 뭐, 군대에서 마약하고, 뭐, 로비하고, 뭐, 저기 하니까, 뭐, 아빠 잡는 아들, 헌터 바이든.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좀 정이 갈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또 이제 미투는 또 용서할 수 없는데, 뭐 사진 찍는데 막, 사진 찍는데 왜 여자 머리 냄새를 왜 맡고, 그리고 조 바이든 부적절 사진 검색하시면 뉴스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0 원더키디 코너. 다음 주에도 이제 미국 대선 후보. 이게 되게 재밌어요. 2020 원더키디 좀 보고 와야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오늘 IMF 탄소세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 캘리포니아 산불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불난화부터 네. 해서 조 바이든 가십까지 네, 잘 다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마지막 경품 안내죠. 네, 경품 안내 진짜 정말. 이제 11월 며칠 되면은 이제 경품 이 주소 안 보내주신 분들 이제 아쉽지만 작별하고. 우리 차단시키죠, 차단. 댓글 차단. 아니, 지금 구독자 뭐 200 몇십 명인데 20명 차단하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품 받으실 분들 이제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삶 받으실 분들 지석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쿠키 0326. 네. 인생은 외로움이다. 개주기. 파인트리. 네. 구골플렉스. 네. 여름숲. 네. 미카엘은 이미 받으셨고요. 네. 오비카님 이미 주소 보내셨고. 네. 저는 심심유심, 네. 캣돼지 책사 공갈량님 보내셨고, 네. 출세 너굴맨, 네. 드림드림, 마스터인넷, 네. 행복하게 살자 55, 서연이의 파더님. 네. 나다니님, 형주랑 선아님,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셔서 그러시더라도 꼭 이 댓글 다셔가지고, 이제 주소 보내줘서 선아님한테 이게 선물해줘서 자제분들 관계 회복.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너무 형주에 죄송합니다. 사시는 랑선아 같은 분들. 그렇군요. 네. 세상에. 숲속 푸른 달님, 치요님, 빵지님, 해피풀풀님, 네, 제발 주소 좀 보내주시라고. 지석쌤이 그 얘기 하시고, 얼굴을 못 드시네요. 네, 저희가 댓글도 달아놨거든요. 댓글로 당첨자분들 네. 달아놨으니까 꼭 좀 메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풍성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뭐, 산불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편집할 때 다시 들어볼게요.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좀 실한 내용으로 찾아오나요? 다음 주가 아마 20회일 거예요. 저희 20회, 네. 20회 특집 방송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한번 해야죠. 지나간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네, 네. 네. 그리고 저희 또 후원해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